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레이더에 잘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무인 항공기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확보했다고 지난 9월 7일에 밝혔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관련 핵심 기술 연구를 했다며 연구진은 저피탐 형상과 전파 흡수 물질을 적용한 모형 비행체에 대한 레이더 반사면적 측정 시험을 지상에서 수행해 저피탐 성능을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항공기 꼬리가 없는 무미익 형상 축소기를 제작해 비행시험 등으로 비행 제어를 검증했습니다. 스텔스 무미익 기술 시범기는 저피탐 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용 무인 항공기입니다. 이 스텔스 무인기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작년 8월이며 국방과학연구소 창설 50주년을 앞두고 공개한 연구소의 발자취와 성과물 등을 공개하는 자리에서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가오리-X라고 이름 붙인 최초의 국산 스텔스기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스텔스 전략 폭격기로 불리는 미 공군의 B2 스피릿과 세계 최초의 무인 스텔스 전투기인 미 해군의 X-47 페가수스 등과 유사한 형상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날 처음 공개된 국산 스텔스기 가오리-X는 미래 핵심 기술 분야의 스텔스 무미익 기술 시범기로 분류되며 향후 무인 스텔스 감시 정찰기 및 전투기 등으로 점차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오리-X는 가로 14.8m에 세로 10.4m의 크기로 중량은 10톤에 달하며 비행시간은 3시간 정도이며 속력은 마하 0.5 이하로 10km 이하의 고도에서 비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한국형 스텔스 무인정찰기 개발 사업을 과감히 발표함과 동시에 현재 본 사업은 국방중기 계획에 포함시켜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스텔스 무인정찰기 개발에는 기술적 장벽이 아주 높기 때문에 시제기는 2020년대 후반에 등장하고 2030년대 이후에야 한국군에 인도될 전망입니다. 이미 1980년대부터 F-117 스텔스 전투기를 운용하던 미국마저도 스텔스 무인정찰기는 2000년대 초반에야 배치했을 정도로 개발 장벽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텔스 무인정찰기는 스텔스 기술부터 시작해 자동항법 기술과 데이터 링크 모두 난해한 기술인데다 이란에 추락한 미국의 RQ-170의 경우처럼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체계이기 때문에 아주 높은 신뢰성을 요구받기 때문입니다. 국방부가 한국형 스텔스 무인정찰기에 관심을 가진 것은 2000년도부터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시 국방부 군사개혁위원회 소속 군사혁신기획단에서는 한정된 국방자원을 활용해 반드시 개발해야 할 미래형 무기체계로 한국형 UCAV를 선정했습니다. 그 이후에 2010년에 마련된 중장기 로드맵은 2020년대 중후반까지 스텔스 성능을 갖춘 스텔스 무인정찰기를 개발하고 그 기체와 엔진을 기반으로 무인전투기를 개발해 2030년대 이후부터 공군의 주력으로 운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2000년대 초반에 이미 중고도 무인기 개발 사업과 KF-X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던 만큼 이때 개발될 기술들을 활용해 개발비와 개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란 기본 방향이 마련되었습니다. 중장기 로드맵이 마련된 이후 국방과학연구소는 합참의 협력을 통해 무미익 스텔스 UCAV 형상 설계와 UCAV용 엔진 개발, 그리고 무인 전투기 편대 동시 제어 등의 기술 개발 과제를 하나하나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무인기에 필요한 고속 데이터 링크, 각종 센서 체계, 복합재 기체 설계 기술, 스텔스 기체 개발 및 제조 등의 기술은 중고도 무인기와 KF-X, 그리고 스텔스 공격 무인기 사업을 활용해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의 스텔스 무인기의 기술력은 단순히 스텔스 형상 설계와 RAM 개발을 넘어가 수명주기 내에서 운용 유지가 저렴한 스텔스 기술을 개발하는 수준까지 향상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레이더파 흡수를 위하여 기존의 F-117이나 F-22 전투기에 사용된 도료 형태의 레이더 흡수제를 사용할 경우 운용 유지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운용비가 폭증하게 됩니다. 실제 F-117 스텔스 전투기가 조기에 퇴역한 이유도 RAM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용비 폭등이었습니다. 그래서 F-35A나 기타 미국이나 서유럽의 UCAV는 하나같이 동체 구조재에 레이더 흡수 복합재를 포함시키는 일체용 통합 설계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파 흡수 성능이 뛰어난 복합재 재료를 기존 기체 구조물에 접착할 경우 이종 재료라는 특성상 가공 및 접착하는 과정에서 변형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복합재 동체를 설계하는 초기 단계부터 오토그래브 가마속에서 성형되어 나온 복합재 구조물은 스텔스 성능과 강도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섬세한 초기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 올해의 국방과학연구소는 스텔스 무인 항공기에 필요한 핵심 기술인 저피탐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텔스 무인 항공기에 필요한 핵심 기술 중 하나는 넘겼지만 가장 어려운 장벽인 신뢰성이 높은 터보팬 엔진 개발이라는 장벽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형 스텔스 무인 정찰기는 최대 이륙 중량이 10톤 수준에 전장 14.8m에 이르는 대형 기체로서
그 이륙 중량은 한국 공군이 한때 운용했던 MK-67 호크 고등훈련기의 최대 이륙 중량과 비슷합니다. MK-67 호크 고등훈련기는 아도어 MK-951 터보팬 엔진을 활용해 기본 최대 출력은 6,000파운드급에 애프터버너 사용 시에는 8,430파운드의 추력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형 스텔스 무인 정찰기도 최소 6,0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이 필요함을 의미하는데, 이를 반영하듯 현재 국방과학연구소는 5,500에서 8,000파운드급의 추력을 발휘할 수 있는 터보팬 엔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980년대부터 한국형 순항미사일 개발을 위하여 러시아와 프랑스의 협조하에 터보제트 엔진 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러시아를 통해서는 대한미사일용 터보제트 엔진의 설계도와 샘플을 입수했으며, 일부 부족한 통합 기술을 축적하고자 프랑스의 마이크로터보사와의 기술 협력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한국이 표적기로 널리 사용 중인 MOM107 스트리커가 바로 마이크로터보사의 TRI-60 엔진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상당히 많은 수량의 엔진을 구매하는 고객이었기에 프랑스 정부와 마이크로터보사에게 기술 협력을 요청했으며, 당시 프랑스는 성실하게 비행체의 엔진을 통합할 때 필요한 각종 인터페이스 설계 기술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엔진들을 기반으로 개발된 해성용 SS760K 터보제트 엔진은 추력이 1,050파운드에 달해 TRI-60 엔진보다 강력함은 물론 비행 환경에 맞추어 엔진의 제어를 지속적으로 변경하는 동적 제어 능력이 추가된 보다 우수한 모델입니다. 이렇게 확보된 기초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재 해성은 물론 현무 순항미사일에 장착되는 다양한 계열형 엔진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기술력이 축적되었습니다.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 공군 전투기에 사용되는 F100과 F404 터보팬 엔진을 면허 생산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축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스텔스 무인 정찰기에 사용할 5,500파운드 이상의 추력을 가진 터보팬 엔진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기술은 지난 2019년 4월에 국방과학연구소가 발표한 터보팬 엔진 통합개발 기술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560억 원을 투입해 지금까지 확보된 터보팬 엔진용 팬과 코어 엔진 기술 및 연계 기술을 활용해 실제 기체에 탑재될 완성형 터보팬 엔진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1차로 완성될 스텔스 무인 정찰기용 터보팬 엔진의 출력은 8,000파운드급이 될 예정이며, 향후에는 이렇게 개발된 엔진 기술을 기반으로 한국형 무인 전투기용 엔진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 엔진의 궁극적인 목표는 현재 추진 중인 무인 정찰기에 탑재될 8,0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즉, 5,500파운드 이상급의 엔진 코어 기술을 활용해 일정하게 8,000파운드급 추력을 발휘하는 고바이패스 터보팬 엔진을 개발해 우선은 스텔스 무인 정찰기에 탑재할 예정입니다. 즉, 스텔스 무인 전투기에 앞서 미국의 RQ-170 스텔스 무인 정찰기급과 비슷한 정찰형을 개발해 운용할 예정이지만, 당연히 이러한 내용들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5,500파운드급의 엔진 기술을 활용해 전투기에 필수적인 고출력 애프터버너가 장착된 엔진을 개발하고 궁극적으로 무인 전투기 시대를 개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개발되는 무인 전투기는 2030년대 중반에 등장할 예정인 한국형 항공모함에도 탑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난 4월에 해군은 두 척의 항공모함 및 조기 경보기, 그리고 무인기 운영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항공모함의 건조를 검토 중이라고 국방부 기자단에게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메덱스 2021에서 공개된 현대중공업과 대우중공업의 한국형 항공모함의 설계안에는 무인 항공기의 탑재를 고려한 설계를 채택하고 있어 2030년 중반에 등장할 한국형 항공모함에는 무인기가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해군도 무인함대를 추진 중에 있으며, 무인함대에도 무인 항공기가 탑재될 전망이어서 현재 개발 중인 스텔스 무인 항공기와 터보팬 엔진은 한국군의 핵심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큐브였습니다.